한화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 이글스 이야기, 이글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분 좋게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화 팬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한화 이글스 불펜의 핵심 자완 김범수가 키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이 뉴스가 뜨자마자 커뮤니티 반응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래도 이건 아프다. 오늘 영상은 김범수의 선택을 비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키아의 영입 전략을 찬양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화입니다. 김범수가 떠난 지금 한화는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차분하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범수는 어떤 불펜이었나? 김범수는 한화 이글스 불펜에서 아주 명확한 유형의 투수였습니다. 좌완 그리고 힘으로 승부하는 파이어볼러. 김범수의 패스트볼은 좌완 투수로서는 분명한 강점이 있는 구속대를 형성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40km로 중후반, 컨디션이 좋을 때는 150km 초반까지 나오는 빠른 공이었고 여기에 각이 큰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구종구성은 단순했습니다.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두 가지에 거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 김범수라는 투수를 설명하는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보르베압으로 타자를 유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존을 정면으로 공략하는 투수였고 특히 좌타자를 상대로는 슬라이더 하나로 승부를 끝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화 불펜에서 김범수의 역할은 특정 보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셋업맨으로 나올 때도 있었고 좌타자 한 명을 잡기 위한 카드로 투입될 때도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한 이닝을 통째로 맡기기도 했습니다. 즉 김범수는 정해진 이닝의 투수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구간에 투입되는 투수였습니다. 2025 시즌 73경기 등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혹사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김범수가 한화 불펜에서 계산이 서는 카드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벽한 투수는 아니었습니다. 제구가 흔들리는 날도 있었고 연투 상황에서 구위가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화 입장에서 김범수는 있으면 좋은 불펜이 아니라 빠지면 바로 공백이 체감되는 불펜이었습니다. 그 좌완 파이어볼로가 FA 자격을 얻었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팀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을 감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범수는 자신의 무기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기아는 왜 김범수를 선택했나? 기아의 선택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기아는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박찬호와 최영우를 떠나보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이 둘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었나 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아 프런트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팀에 가장 필요한 건 추억이 아니라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불펜 카드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좌완, 즉시 전력, 큰 경기에서도 쓸 수 있는 경험치. 김범수는 기아가 원하는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은 한화로 넘어왔다. 김범수는 B등급 FA입니다. 이 말은 곧 한화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화는 기아의 25인 보호 명단을 제외한 선수 중 한 명을 보상 선수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합니다. 기아 선수층 두껍잖아. 이거 잘하면 대박 아니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아의 보호 명단은 생각보다 단단하다. 기아는 이번 오프 시즌을 굉장히 영리하게 보냈습니다. 양현종, 조상호 같은 내부 FA 잔류, 그리고 자동 보호 대상이 되는 선수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말은 곧 기아가 25인 보호 명단을 짜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전급 핵심 자원들은 거의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한화가 노릴 수 있는 선수는 주전이라기보다는 툴은 분명한데 팀 사정 때문에 밀릴 수 있는 선수가 됩니다. 보상 선수 후보 1위 김석환. 첫 번째 후보는 김석환입니다. 좌타, 거포, 유망주.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끝납니다. 기아 외야는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즉시 전력 위주의 운영이 이어질 경우 김석환의 입지는 자연스럽게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화는 여전히 좌타 파워카드에 대한 갈증이 큽니다. 김석환은 당장 주전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분명한 미래 투자 카드입니다. 고상선수 후보 2 김오령. 두 번째 후보는 김오령입니다. 타격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견수, 수비만 놓고 보면 리그 상위권입니다. 변수는 연봉입니다.
기아가 셀러리 캡과 젊은 외야 자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김호령을 전략적으로 제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화 입장에서는 즉시 전력, 수비 안정, 경기 후반 운영 세 가지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카드입니다. 보상 선수 후보 3, 유승철. 세 번째 후보는 유승철입니다. 150km를 던질 수 있는 우아한 파이어볼러, 군필 자원입니다. 기아 불펜에는 이미 확실한 카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승철은 25인 보호 명단에서 밀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제구는 숙제입니다. 다만 한화는 이런 유형의 투수를 키워야 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보상 선수 후보 4, 김규성. 네 번째 후보는 김규성입니다. 내야 멀티 자원입니다. 수비 포지션 소화 범위가 넓고 대주자 역할도 가능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한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이런 카드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보상 선수 후보 5, 장재혁. 마지막 후보는 장재혁입니다. 150km대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유망주, 퓨처스에서 꾸준히 이름이 언급된 선수입니다. 기아가 즉시 전력 보호에 집중할 경우 유망주 쪽에서 빈틈이 생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한화가 미래를 택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결국 한화의 선택은 방향성이다. 정리하겠습니다. 김범수는 떠났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즉시 전력인가, 미래자산인가, 안정감인가, 폭발력인가. 한화 프론트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번 보상 선수 지명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김범수의 기아 이적은 한화에게 아픈 이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떠난 선수를 붙잡는 대신 남은 팀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 그게 스토브리그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